다음은요. 대인관계에서 이제 좀 착취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제 타인을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목적이 사실 뭐 다른 반사회성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착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반사회성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 디딤돌로 여긴다면 아니면 착취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자기애성은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대상인 거예요. 찬사를 보내줘서 나의 웅대한 궁전을 지킬 수 있게. 찬사가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성취가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원하는 찬사가 오지 않으면 순간 요거는 초가집도 안 되는 폐허가 되는 게 자존감이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게 자기애성 장애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항상 타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타인 자체 대상이 아니라 칭찬해줄 대상으로서의 타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은요. 감정이입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제 타인들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식하거나 이제 확인하는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로얄의 피가 흐르고 있고 타인과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면 보통의 평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될 본인이 공감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애성의 그 진단 기준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자기애성이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하고 함께 느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집이 궁전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에너지에 다 뺏겨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느끼고 관계를 그렇게 맺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8번째입니다. 이렇게 흔히 타인들을 질투하거나 이제 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질투를 한다고 믿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 질투, 시기심, 분노는 그 자기애성 장애의 어떤 그 꽤 큰 감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분노에 대한 거를 저도 좀 보고 있는데 분노를 그렇게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애가 흘리는 피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자기애를 유지하는데 본인의 힘으로 유지를 할 수 없잖아요. 장애다 보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항상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무궁하고 우월한 나를 그 채워줄 수 있는 칭찬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느껴지는 자기가 무너지고 뭔가 보잘것없고 쓸모없이 느껴질 때 받은 그 상처 그거를 고스란히 안기에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남에게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혹은 그래서 자기애성 장애자들이 폭언과 비난을 잘해요. 내가 그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인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래서 그 느낄 수 고스란히 느끼기에 너무 아프니까 받아쳐서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기애성 장애가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다음에 남에게도 힘든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사실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공허함을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자기애성 장애는 우리가 내연적 자괴, 외연적 자괴 이렇게 나누어서 그중에서 외연적 자괴의 이야기인데 내연적 자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으로 이렇게 네. 안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울해지는 반면에 이 자기애성 장애 기준에 맞는 외연적 자괴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밖으로 이렇게 뿜어내거든요. 반사. 네.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말인데 아파서 반사해서 던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아픈 말들을 남에게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또 반사회랑 비슷하다 이렇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9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대단함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지 거만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기애가 좌절될 때의 아픔과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정말 못난이 같고 쓰레기 같고 이런 감정을 밖으로 사람들에게 그것밖에 못해? 야, 그 정도면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것도 이런 방자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맥락에선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본 거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의 항목이 충족이 돼야지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애성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자 이야기를 나눈 거지, 사실 진단 여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상가나 병원에서 진단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진단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이러한 자기애성 장애자분들이 혹은 자기애적 성격이 좀 강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이유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자기애성 장애를 계기로 저희가 자기애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추후에 보강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